지금 교육통에 들르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여기 들르신 손님들은 아마도 소방안전교육사 2차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겠죠? 지금부터는 소방청 발간 국민안전교육실무 안전교육의 이론과 실제 상권에 제시된 교육 목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 책을 표준실무 또는 실무 또는 교재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중간중간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얘기하는 내용이 실려있는 페이지 숫자입니다. 표준실무 140페이지 아래에서 시작해서 143페이지까지 조금 쉽게 풀어볼 건데요. 왜 1페이지부터 시작하지 않고 중간에 시작하냐고요? 교육은 목적, 목표를 알아야 시작되니까요. 그리고요, 소방안전교육의 구체적 목적, 목표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만약 제가 올린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이걸 아직 안 보신 손님들은요. 그걸 보신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설정한 이 강의의 목표는 마지막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안전교육의 목적 및 목표는 교재 14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전교육의 구체적 목적 안전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생존을 위한 능력 배양과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안전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여 국민의 무관심과 안전불감증을 해소한다.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안전교육 목표요. 안전교육 왜 하냐고요? 안전문제는 생존에 관한 것이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전을 추구하죠. 그렇지만요. 내가 원하지 않는 안전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모르면 안전하게 살 수 없고요. 위험한 일이 일어났는데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도 안전을 지킬 수 없고요. 또 위험에 대비하는 내적 자세가 미흡해도 안전을 지킬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안전교육에는 안전에 대한 지식, 기능, 태도 이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게다가 이 세 가지가 따로 놀면 이도저도 안 되는 거죠. 하나만 할 수 있다고 안전행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모두를 갖춘 종합적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그렇죠. 궁극적으로 안전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해야죠. 다시 말하면 지식, 기능, 태도 이 세 가지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종합적 능력 또 이 종합적 능력이 내면화, 습관화되어서 지속적으로 안전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전교육의 목표예요. 일단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교육의 목표는 내용과 방법의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요. 교육 목표를 모르면 또는 없으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내용과 방법은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핵심적인 얘기는 이게 다예요. 실무 141페이지의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안전지식, 안전기능, 안전태도, 종합적 능력, 이어서 안전행동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실무의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행동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즉 습관화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강조되어 있어서요. 안전행동 앞에 지속적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준실무 142페이지에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교육 종류, 지식 사고, 내용은 사고 발생 원인 및 위험 이해, 사고 판단 및 합리적 의사결정, 창의적 문제 해결 등 교육 종류 기능 실천의 내용은 실험 실습 및 체험을 통한 안전행동, 기능과 실천 능력 학습 등 교육 종류 가치 태도는 안전수칙 준수, 타인 배려 등 그 다음에는 반복, 지식 기능 태도의 반복을 통한 습관화. 이 표를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시죠? 잠깐 보충 설명이에요. 블룸의 교육목표 분류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블룸의 교육목표 정의는 교육에 의하여 학생들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기대되는 방향, 즉
그들에게 기대되는 그들의 사고, 감정, 행동의 변화 방향을 분명하고 간결하게 서술한 것. 여기 사고, 감정, 행동이 나왔죠. 그래서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는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리운동적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표준실무에서는요, 이 심리운동적 영역이 행동적 측면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사고는 인지적 측면, 기능 실천은 행동적 측면, 가치 태도는 정의적 측면인 거죠. 140페이지에 나와 있는 안전교육에 필요한 3가지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엔지니어링, 에듀케이션, 인포스먼트, 공학기술, 교육, 실행이라네요. 안전하게 살려면 이른바 3가지 이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공학기술, 교육, 실행이다. 공학기술로 안전한 삶을 위한 설비, 장치, 물적 환경적 조건을 확보할 수 있고 교육으로 사람을 가르쳐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실행이란 실제로 안전규칙과 기준 등을 준수하고 필요한 절차 및 관리 등을 실제로 수행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거다. 그런데 공학, 교육, 실행 중에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왜냐하면 사람이 교육을 받아야 공학기술도 실행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표준실무는 굉장히 친절해요. 142쪽에 결론을 내놨네요. 이렇게 보면 결국 안전교육은 좁게는 안전생활 관련 지식의 이해와 정보의 획득을 통해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은 물론 안전생활과 관련한 올바른 사고, 판단력 및 합리적 의사결정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력 그리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능 및 태도를 길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의 대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지향해 갈 필요가 있다 하겠다. 동시에 보다 넓은 관점에서의 안전교육은 궁극적으로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 학교, 가정, 사회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이해하고 위험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건강유지 및 안전을 위한 예방생활 자세의 태도까지도 적극 추구하여 안전한 삶의 전반적인 역량과 자세를 체득해 하는 그러한 목표를 지향해 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친절하지만 좀 길죠? 여기까지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제게 준 이 강의의 목표는요. 안전교육의 목표를 알므로써 제 손님들이 좀 더 쉽게 시험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였어요. 목표가 나와야지 내용, 방법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실상 표준실무 143페이지에는 안전교육의 내용 체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6부의 제목은 안전교육의 지도 방법 및 교수학습 자료예요. 목적, 내용, 방법. 여기서는 이제 그만할게요. 지루할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